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은 뉴질랜드 선거법 1893년 두 번째 녹음입니다. 1893년 뉴질랜드의 선거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선거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 준 법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거나 그랬으면 이제 이런 걸 못할 뻔했는데, 이제 다행히 제가 뉴질랜드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하 양편 중에 두 번째 편이에요. 그래서 만일 첫 번째 편을 듣지 않은 분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 그 앞에 거를 먼저 듣고 오십시오. 거기에 그 건더기 내용은 제가 다 포함시켰어요. 오늘은 그 건더기 내용을 앞뒤로 그 주변 상황과 그 배경, 그런 거를 좀 자질구레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이란 1865년까지 갈 거고요. 뒤란 1933년 이후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1893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녹음할 내용이 뉴질랜드의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 구성의 일종의 상식 같은 내용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히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그 뉴질랜드 정부의 장을 수상이라고 부르죠. 그 수상의 영어 단어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은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런데 그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말을 1901년부터 뉴질랜드에선 썼는데, 그 사람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1901년부터 불렀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똑같은 역할인데 그 직함, 그게 프리미어예요. 지금도 뉴사우스웨일즈 프리미어라고 하죠. 주지사, 그런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프리미어. 그거를 1901년 이전에는 프리미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읽다가 프리미어라고 나오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나오건 그건 우리는 둘 다 수상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리고 또 1869년 이전에는 또 똑같은 자리를 다르게 불렀는데, 그때는 더 식민지 냄새가 나게끔 Colonial Secretary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식적으로 뉴질랜드 역사에서 Colonial Secretary라고 하건 프리미어라고 하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건 그거 다 같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집권당의 왕초,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거의 그 집단의 우두머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상식이고요. 수상에 관한 것이죠. 둘째, 뉴질랜드에도 상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상원이 없지만 과거에 상원이라는 게 있어서 하원에서 법을 만들면 상원에서 상당히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통과를 해야 그게 법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원은 선거를 해서 뽑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총독이, 그 여왕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독이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봐서 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다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52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소박하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더 하면서 당신도 하시죠, 너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1950년 이제 없어질 때가 됐는데, 그때는 53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1893년에는 이게 잘 살아 있었어요. 상원. 지금은 없지만, 뉴질랜드 상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상원. 이게 이제 오늘 알게 될 두 번째 간단한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인물이에요. 뉴질랜드의 15번째 수상. 그 사람 이름이 리처드 세돈이라는 사람인데, 수상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1893년 4월부터 수상을 하기 시작해서 1906년 6월까지 수상을 했으니까 13년이나 했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리처드 세돈.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한 달에 닷새 이상 신문을 읽는 분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셨죠. 어떻게 해서 들으셨느냐? 뉴질랜드에서 자주 나오는 기사, 이런 거죠. 오늘 오후 어디에서 지진 났다, 그런 기사. 거기에 보면 세도니라는 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남섬의 북쪽 끝에 있죠. 북쪽 끝이라기보다는 거의 북쪽 끝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진이 많이 나요. 제가 지금 구글에다가 세돈 하고 한 칸 띄고 지진 이렇게 치니까 0.4초 동안에 40만 개 이상의 기사 혹은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자질구레한 그런 지진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도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커서 유명한 것들도 있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들, 그냥 뭐 6시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진들, 그런 것도 여기 되게 많습니다. 이거 카이코우라에서 좀 더 올라가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동네 이름 세돈,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수상 15대 뉴질랜드 수상 리처드 세돈에서 그 이름이 온 건데요. 그 세돈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town was named for a former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Richard Seddon.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뉴질랜드 수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뉴질랜드 상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15대 수상인 리처드 세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습은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반부에 했던 1편에 했던 그 중요한 내용들, 그 중요한 내용들 앞뒤에 있는 좀 자질구레한 내용이나 배경, 이제 그런 걸 알아볼 건데요. 어디에서 시작하면 되느냐? 이제 장소는 영국에서 시작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연도는 1865년입니다. 우리 전에 그 호주의 여왕 퇴출 국민투표 작전 이런 거 할 때도 그 왕이 없는 세상, 호주의 왕이 없는 세상의 일종의 견본품 혹은 역사적인 예, 그거로 우리 영국에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왕이 없이 산 때가 있었죠. 이 여성에게 투표권 주기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질랜드는 새로운 나라일 테니까 처음에 뭐 1860 몇 년에 뉴질랜드에 뭐 이런 것이 왕성하지 않았겠죠. 이런 생각은 영국에서는 하고 있었죠. 물론 자기네들에게 그것이 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런 생각은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영국의 특히 런던에서 좀 배웠다 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런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명운동이죠. 그래서 1865년에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서명운동을 영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서명운동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국회에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 국회의원, 그 서명을 받아다가, 그러니까 서명을 한 명 한 명 받은 것은 뭐 자기가 아니지만 서명이 다 된 것, 그 덩어리를 받아다가 국회에 전달한 사람, 그 역할을 맡은 사람 우리가 조금 들어본 사람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 이 세상에 가장 졸린 책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그 자유론, 그거 쓴 사람 존 스튜어트 밀이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일 때 저 사람한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먹히겠다라고 여성 대표들이 당시에 생각해서 서명운동 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100개 이상 서명을 받아오면 내가 국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100개 이상 서명을 받아다가 전달한 적이 있죠.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1893년에 몇 명이 서명했습니까? 32,000명이 서명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자기네가 인구가 훨씬 많을 텐데 그 100개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당시의 영국 인구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국이란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이것도 이제 UK와 그레이트 브리튼 어떻게 다른가에 가시면 이제 분명히 아시게 되는데 UK의 인구 1851년부터 1861년 사이에 인구 변화하는데 거기 시작이 2,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700만 명 중에 100명 넘게 사인해 온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존 스튜어트 밀의 행동과 뉴질랜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에 가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죠. 제가 그 정부 웹사이트에 써 있는 걸 좀 읽어보자면 New Zealand's pioneering suffragist, suffragist가 이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were inspired, 영감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By the arguments of philosopher John Stuart Mill. 여기서 말하는 존 스튜어트 밀은 여기서는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브리티시 페미니스트, 또 영국에 있는 이 여성 권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의 주장, 그거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영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이 여자분들의 제일 큰 언니, 여기서 뭐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큰 언니라고 부를 순 없겠지만 선조로 따라가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바닥의 단군 왕검은 누구겠습니까? 이것도 키위랑 호주 과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메리 울스턴크라프트가 그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물론 메리 울스턴크라프트가 여자들에게 선거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 주자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죠. 여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1865년, 1866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100명 서명한 거 가져갔더니 영국 의회에서 그래, 이거 여자들에게 선거할 권리를 주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투표할 권리를 주자.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지만 그랬다라는 얘기를 뉴질랜드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도 이런 권리를 줘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럴듯한 법으로 나와서 그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죠. 그게 78년에 나와요. 뉴질랜드에서 1878년에 법으로 나옵니다.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자. 그건 법이 된 게 아니니까 법안으로 나왔다고 해야겠군요. 이제 통과되지 못하죠. 79년도에 또 나옵니다. 또 통과되지 못하죠. 그리고 87년에도 나옵니다. 뭐 역시 통과하지 못하죠. 뭐 그것 중에 하나라도 통과된 게 있으면 우리가 제목을 1893년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의 노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점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권리 말고 선출될 권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1878년 법안을 보면 단순히 선거할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출될 권리까지 주자. 그게 법안이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나가자면 선출될 권리를 의회에까지 오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방정부에서만 선출되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무슨 좀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는 것만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분들이 뽑혀서 의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법을 여성 의원들이 만들게 할 것이냐, 그거를 구분하는데 1878년에는 여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할 권리는 주는 건 당연하고 지역에서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의회까지 오게 하자. 그게 법안이었어요. 다만 그런 권리를 모든 여성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여성, 그러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숫자만의 여성들에게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모든 권리를 다 주자 하는 법안이 1878년에 나왔던 법안인데 뭐 통과되지 못했죠.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회 안에 엄청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지만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기간이, 그런 시간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것을 완성시키는, 이것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서명운동이죠. 이제 서명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그걸 언제 처음 하느냐? 1887년에 서명운동을 합니다. 아주 소박하게 350서명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1887년부터 이런 서명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서명운동을 주도하게 될 단체가 그로부터 2년 전 1885년에 생깁니다. 사실 이 단체는 지난번 녹음에서도 말씀드린 단체예요. 그 단체의 이름은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운동 단체라고 했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Temperance. 술 안 마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술 안 마시기가 아니라 남자들 술 못 마시게 하기, 그거 운동입니다. 그거 운동을 뉴질랜드가 뭐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걸 세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하시던 여자분들이 미국에서 뉴질랜드로 왔어요. 뭐 당시에 좀 오기 어려웠겠죠. 그래도 하여튼 왔습니다. 이런 운동, 사회 운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질랜드 지점이 생긴 거예요. WCTU의 뉴질랜드 지점이 생기고 그게 이제 힘의 응집,
그것을 가져오게 된 구심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가 주도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지점도 만들고 자기들의 지점도 만들고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87년에 350명 서명하고 88년에는 800명이 서명하고,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1년에 또다시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9,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800명에서 9,000명 되는데 3년 걸린 거죠. 91년에 9,000명, 그리고 92년에 19,000명 됐다고, 그게 엑셀 파일로 지금 남아있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93년에 32,000명짜리 서명하는 이 모든 서명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은 지금 말씀드린 WCTU입니다. WCTU에 사실 인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한 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케이트 셰퍼드입니다. 케이트 셰퍼드의 얼굴은, 모습은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보셨고요. 어디서 보셨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여행하신 한 이틀 3일만 여행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케이트 셰퍼드를 보셨어요. 보시면서 저 양반이 케이트 셰퍼드구나 라는 걸 모른 채 보셨겠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10달러짜리 지폐에 계시죠. 대한민국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계시듯이, 그리고 5,000원짜리에 율곡 이 선생 계시듯이 뉴질랜드의 10달러짜리에는 케이트 셰퍼드가 있습니다. 케이트 셰퍼드 아주 간단히 알아보면요, 48년에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젊었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죠. 20살 때 왔군요. 그리고 87년에 WCTU 뉴질랜드 지점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산악회,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민주산악회, 딱 보면 무슨 등산하는 단체 같잖아요. 하지만 민주산악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뉴질랜드 WCTU 딱 그러면 한 명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바로 케이트 셰퍼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서명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에 대한 압력이 거대해지죠. 의회 바깥에서. 그래서 의회 안쪽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세돈, 이 사람이 1893년 4월에 수상이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수상이 된 다음 6월 달에 이 법안을 발표합니다. Electoral Bill. 법안을 발표해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원을 통과해요. 그리고 나서 상원도 통과합니다. 상원을 통과하는 날은 9월 8일이에요. 이게 법으로 완성이 되려면 사인을 해야 돼요. 여왕이 직접 사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여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버너 제너럴, 총독이죠. 그 총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법인 거예요. 이런 법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죠. 그래서 9월 8일에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합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이것이 법이 어떻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계속 버텨요. 열흘 이상을 버텨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 9월 19일이죠. 그래서 선거법 Electoral Act 1893이 9월 19일에 공식화되어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해피엔딩 같잖아요. 이 정치가들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죠. 리처드 세돈이 속한 당은 리버럴이란 당이에요. 뉴질랜드에 레이버라는 것도 있으니까 리버럴은 굳이 따지자면 중도 우파쯤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 우파인 데도 있으니까 중도 우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우파가 뭐가 답답해서 자발적으로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겠습니까? 어떤 권리를 막기 위해서 투표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막은 권리는 무엇일까요? 여성이 뽑힐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나올 권리를 막기 위해서 투표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처드 세돈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리처드 세돈을 포함한 그쪽 진영에서 보기에도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막은 차악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의회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 법을 통하여. 언제까지 그걸 버티느냐? 1919년까지 그걸 버팁니다. 아까 1878년 법이 생각나십니까? 법안이 생각나십니까? 그 법안에 따르면 여성들이
투표할 권리도 생기게 되고 여성들이 투표할 권리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의회에 나올 수 있는 권리도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우파의 입장에서 볼 땐. 그래서 어떤 중간적인 다들 합의 볼 수 있는 선에서 만든 법이 이겁니다. 선거할 권리, 투표할 권리는 주되 뽑힐 권리는 주지 말자. 그러니까 지역 선거에 나가서 뽑힐 권리는 줘요. 하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법을 만들고 여성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말자. 고 해서 만든 법이 바로 1893년 법인 것이죠. 투표권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뭐 모든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만큼이라도 얻어내자 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이라도 받아낸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이 9월 19일에 법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직 의회로는 오지 못하지만 당시에 오네훈가라는 동네에 그 시장을 뽑았는데 그 시장으로 뽑힌 사람이 여자였어요. 일리자베스 예이츠.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영국 제국에서 이렇게 뽑힌 사람 첫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름 두 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케이트 셰퍼드는 서명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쓴 그런 원동력. 그게 케이트 셰퍼드고 그 결과 이걸로 당선된 사람은 일리자베스 예이츠죠.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은 일리자베스 예이츠고 이때 당시에는 93년 당시에는 이제 의회로는 못 들어오지만 1919년에 이제 법을 바꿉니다. 지역 선거에서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로도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법을 바꿔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여성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시작하는 때는 1933년 노동당의 후보였는데 일리자베스 맥콤이라는 분이었다는데 그 양반이 이 바뀐 규칙에 의하여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좀 한국에서 보던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원래 남편이 지역구 의원이었답니다. 남편 이름이 제임스 맥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현직 의원이 사라지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아내가 그 원래 있던 의원의 아내가 내가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일리자베스 맥콤이라는 분이 뉴질랜드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933년이에요. 이제 뉴질랜드 스토리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누가 뽑혔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대충 1893년의 이쪽 저쪽에 해당하는 얘기는 관련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제가 지금 각 나라마다 언제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었는가를 쭉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뉴질랜드는 1893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그것을 했는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호주 1902년. 호주라는 나라가 1901년에 생기니까 그 다음 해에 한 거는 뭐 상당히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주별로 언제 했느냐 그건 좀 또 다르죠. 그 다음에 1906년 핀란드, 13년 노르웨이, 15년 덴마크, 17년 캐나다, 그 다음에 1918년에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러시아, 19년 네덜란드, 20년 미국, 21년 스웨덴, 28년 영국, 아일랜드, 30년 남아공, 31년 스페인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다가 49년 중국, 50년 인도,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1971년에 처음으로 여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줬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보면 2011년인 나라가 있어요. 2011년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앞에 그런 비슷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 2006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2005년에 쿠웨이트, 뭐 그런 비슷한 나라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1976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1회와 2회 두 번에 걸쳐서 1893년 선거법, 뉴질랜드 선거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뉴질랜드 여성들이 투표할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또 그 이후에 더 얻은 권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